남북한에도 지진은 납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호떡집에 불나는 거고. 아니 호떡집이나 우리도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48년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념적인 정치적인 뭐 이런 요소에 근본적인 변화를 그렇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아까 근데 그 방향은 좋아요. 예, 자이안 얘기를 조금 더 연결시켜서 해보면 자이안은 이제 미국의 세계 질서에 관한 개입 방식이 주로 밀리터리 인터벤션 군사 개입이 핵심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면 미국이 약간 고립주의적 성향을 가진 선별적 개입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됐는데 지금 드러난 건 뭐냐면 미국이 이 에너지 net exporter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면서 무지막지한 경제적 수단과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주권 국가가 너희가 좀 제대로 된 주권 국가가 돼서 좀 제대로 네 역할 해라는 무지막지한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accountability에 대한 요구. 너의 안보는 네가 기여해서 네가 책임져라고 누른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누르죠. accountability의 강요, 책임성에 대한 강요, 자기 책임성에 대한 강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입에 의해서 미국이 경제 수단에 의해서 이 개입주의적 방식이 더 강해진 거예요. 더 강하시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정밀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훨씬 더 그래서 커집니다. 이 용어들이 이제 튀어나와요, 막.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를 총체적 접근이라고 불러요. 혹은 뭐 홀리스틱 결합적, 어프로치.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이제 컴바인드 어프로치, 복합적 접근.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컴바인드 어프로치, 복합적 접근이라고 부르냐,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부르냐의 차이뿐이지. 같은 이야기죠, 뭐. 결국은 이게 뭐냐면 내용 같아요. 경제를 수단으로 삼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수단으로 삼고 그 다음에 심리전을 수단으로 삼고 이 셋을 엮어서 쓰겠다는 거거든.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뭐 우리가 핵 위기가 생기고 난 뒤에 미국이 몇 번 그 문제를 예봉을 꺾으려고 정리를 하려고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정부가 또 YS 때 북폭을 또 반대하기도 했고 또 그다음에 DJ 때는 그때는 이제 접수가 아니라 접수가 아니고 그냥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타협, 즉 다시 말해서 북한 지역을 중국의 잘 유지를 하면서 나가바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외과 프레시전 서지컬 스트라이크. 서로 언론해가지고 서로 언론해서 평양에 그 핵은 정리를 하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휴전선은 유지되고 그거였었는데 그때는 그 게임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가 아이러니인 게 그때 그거 안 한 YS가야말로 앞으로 자유통일의 최1등 공신 중에 하나야. 그때 그거 했으면요. 북한은 애국진영 나는 이제 애국진영 엄청 욕먹어. 우리 애국진영한테 또 저 괜히 또 쓸데없는 오해받아요. 아니 아이러니라고 이거.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 참 아이러니해요. 역사는 우리가 절대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YS는 그때 YS가 아니라 실제로 YS는 내다봐야 당한 거 그 밑에 한환상이 까라 뭐 김정남이 까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야. 또 아니 저기 외무장관 했던 분 있죠. 누구지? 한승주 씨. 한승주 까라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분들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사물과 사람을 헷갈려서 분을 거스로 빌려서. 그래서 그 YS는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조성은 돌아가신 양반 그 사람 성격 보여주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중국집에 가서 3명이 그래요? 그래서 주문하는데 우동, 짜장, 짬뽕 4명이 갔구나. 그러니까 YS 좀 좋은 거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탕수육.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이게 혼자서 좋은 거 먹고 싶으니까. 저 얄밉잖아. 아니 2글자로 된 음식 주문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 뭐라 그랬어요? 탕슉. 탕슉. 그게 저기 썰렁 개그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른다고 복잡한 개념을. 증권 아니야 증권. 네. 그거 아시나? 아니 말고
정권. 요새 발음 잘하는 요새 증권 상황이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권 스탁마켓 증권 시장을 생각하는데 정권. 정권. 그러니까 정권 그러니까 여기도 거기 아니야. 여기도 경상남도잖아. 경상남 사람들이 정자 발음 못 하잖아요. 발음을. 그러니까 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증권. 그렇게 되면 저기 뭐 한국관광공사예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레이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에 쳤나 보다. 오케이. 다시 그 얘기. 다시 해서 이 결합된 혹은 복합적인 수단이 동원이 된다라고 하고 총체적인 접근을 이제 하는 건데 뭐 민주당은 그 수단의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나 트럼프는 그것의 전략적인 모습을 홀리스틱하다. 한쪽은 컨바인드 됐다. 근데 이 컨바인드된 구성 요소를 어떻게 합하느냐. 뭐 트럼프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홀리스틱한 게 맞죠.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바마까지만 하더라도 전략적 인내다. 이렇게 그런 해서 얘기를 뭐 했는데 그냥 중국이 잘 알아서 좀 해주겠지.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싸게 생산해 주는 거 가지고 그 미국 국민들한테 인플레 없이 싼 물건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이제 현금이 많아지니까 저기 로비도 좀 받고 그리고 또 미국 기업들 열심히 뒷배 봐줘가지고 중국에 가서 달러 갖다 넣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트럼프는 정반대로 갔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 스트래티직 페이션스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거의 이 펀치는 안 날려서 그렇지. 면전에서 아저씨가 조커한테 그냥 거의 뺨때기를 때렸는데 요번에 실제 내용은 너 이제 목 조를 거야. 그 얘기예요. 너 전략적 스트랭글링. 스트랭글레이션. 그러니까 스트랭글레이션. 그러니까 교사죠. 교사. 넥타이 전략적 넥타이 요 안쪽 잡고 있어. 전략적 교사. 교살. 교살이라 그러죠. 목 졸라 죽이는 거. 전략적 교살 혹은 전략적 고사. 지금 전략적 교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맥스웰이 이번에 그랬어. 근데 문제는 이 교살에 대해서 지금 가장 이제 눈치를 챈 게 우리 문정부 아니에요? 눈치 못 채요 그 사람들. 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순간에는 눈치를 채. 그러면 이제 내가 문재인 같으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마음을 바꿀 거냐. 정권 내려놓고 튈 거냐. 물러날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눈치는 챘어. 마음 바꾸지도 않고 정권 내려놓고 튈 생각도 없고 개길라 그런다고. 그렇죠. 개기는데 과연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한테 많이 개겼잖아요. 많이 개겼는데 개길라 목적을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우선 될 수 없는 게 하세요.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번에 뭐 군사 차라리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고단수냐면은 우리 애국 국민들한테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하고 기분 나쁜 일일지 모르겠지만은 뭐 합동 훈련 안 하겠다. 그 이야기가 사실은 겁난 겁니다. 너랑 안 놀아 그러지. 아니 합동 훈련 한다고 뭐 이러면은 또 뭐 평양에서 난리를 칠 거지. 평양은 문재인이 저럴 거지. 그러면서 지정 내릴 거 아닙니까? 한국에 말하자면은 반미 운동으로 그냥 개판 쳐라. 글쎄. 아니 가만 놔둬도 정세현이가 미국더러 무슨 저기 뭐 인디안 학살한 기병대 장교 같은 놈들이라 그러고 미국에 지금 볼튼이요 국방장관이 지금 권한대행이잖아. 매티스 날리고. 그냥 조그만 실무자예요. 국방장관이. 그렇죠. 원래 국방장관이 권력 서열 계승 몇 위야?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에 국무장관 다음에 국방장관이잖아. 국방 아니 부통령이 있구나.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하여튼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권력 4위인데 원래는 거물이 오는 자리인데 거기가 매티스 날려버렸고 사실은 대행 체제거든. 그래서 볼튼이 지금 자꾸 흔드는데 그 볼튼더러 저 재수대가리 없이 생긴 놈이라고. 야, 나 그거 듣고서
지금 저 사람 내가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 20살짜리 지금 머리 뿅 돌은 눈알 획가닥한 어린애야 이 생각이. 이게 이제 한민족이 중요하니까. 아니 그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남쪽에 우리 저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지금 뭐야 망상이 아니 패닉 상태인가? 패닉 상태, 망상이 이제 근데 이제 패닉 상태, 망상 상태 하면서 막 깨기려고 하는데 막 개겨지냐고. 그리고 뭐 강경화도 장관이 폼페이오한테 야단 맞았잖아. 짜증, 응? 네. 응? 짜증을 막 내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약간이라도 풀면은 맥시멈 프레스의 네. 그 축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보면 바로 미국 어떻게 경고 사인 때릴까? 그러면은 네. 아마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중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중에서 중국은 일부 금융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나왔어요. 그 무슨 중국 5대 은행 중에 하나쯤 되나? 뭐 5대 은행이 아니든 10대 은행, 뭐 10대 은행도 20대 은행, 예. 그렇게 해서 중국도 바로 지금 목을 졸라서 죽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적절히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세컨 경제가 문제니까 세컨 보이콧 때리면서 그거 지금 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예고는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문 정부가 어느 한도를 넘었을 때 내 승인 받아서 모든 걸 하라고 그랬는데 승인을 넘어서서 지금 문재인과 트럼프가 갈라섰다 뭐 이런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마이웨이하면서 남북 경협한다. 만약에 문재인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 정권의 국내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타격 줄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이. 전체로서는 전체를 와해시키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와해시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강한 그런 아이템을 골라서 예를 들면 이제 현정은 회장의 이제 KCC 그룹 같은 게 아주 타격 1번 중에 하나. 뭐 현대는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현정은 아주머니 잘 생각하세요. 그 리스트 1위는 아니더라도 5위 안에 들어가 계실 거예요. 뭐 그것보다 낮은 KCC는 사실은 뭐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는 없죠. 거기가 뭐 건설 자재하는 데니까. 상징적인 의미인데 지금 뭐 그리고 KCC 타격 받으면 중국은 좋아해. 그렇죠. KCC 대신 중국산 건설 자재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말고 지금 뭐 우리가 심정은 있으나 물증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 석탄 수입 문제다, 뭐다. 이거는 다 사실은 현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마 공개되지는 않겠지만은 미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깨갱 소리 나는 비밀스러운 예고를 할 겁니다. 제발 don't move. 움직이지 마. If you move, 잘못 움직이면 작살 내는 수 있어. I have this card, this kind of card. 그런 거죠. Attention.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제 그 사정은 아는데 함부로 못 움직일 거라고. 그렇죠. 걸로 가는데 이런 상황 정도를 이제 이해를 이제는 이제 우리 한국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유우파 지식인들이나 정당이나 혹은 시민사회에서 이걸 전제로 하고 넥스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해야 돼요. 오늘 뭐 보니까 그 김순덕 주필입니까? 아니면 김순덕 논설위원도 실제로는 지금 동아를 이끄는 펜때 넘버 1이죠. 그리고 뭐 나도 잘 아는 양상훈 씨도 그러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좀.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볼멘 소리 하니까 나 좀 험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김순덕 의원. 나는 김순덕 씨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야비한 글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에 야비한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생전에 야비한 글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박근혜 그 탄핵 때 그게 기본적으로 인격살인이고 인민재판인데 그때 그 인격살인에 기름을 붓는 글을 썼어요. 그렇죠. 그 라스푸틴 얘기를 꺼냈다. 라스푸틴이 뭐냐면은 그거거든.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 때 니콜라스 그 황제의 아들 알렉산더인가 누군가 걔가
혈우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상처 나면 피가 안 멎어. 예. 그때는 그 치료가 안 될 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언제 다쳐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이 그 돌팔이 수도사, 네, 그렇죠. 돌팔이 수도사에 아무 훈련도 안 받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사람을 궁정에 끌어들였는데 야가 정력이 전륜하고 네. 애가 좀 이상해서 궁정에 있는 모든 그 저걸 다 잡아때리고 다녔어요. 예. 그게 세계제 1차 세계대전 그렇죠.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니콜라스는 이 황제가 이게 좀 저기 뭐 아주 그 황당한 인간이라 네. 전쟁도 못하는 놈이 전쟁 놀이 한다고 전선에 가 있었어. 네. 그래서 군대만 움직이면 가서 포로가 되고 죽어. 그래요? 6개월 만에 100만 명이 포로되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모스크바로 페테르부르지 그때 페테르부르 돌아온 게 아니라 계속 전쟁 놀이를 3, 4년 거기서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라스푸틴이 그 황후의 총애를 받아서 다 잡아 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격분한 귀족들이 얘를 불러내서 이걸로 칼로 찍고 이거 해서 죽였다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최태민을 연상시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지금 박근혜에 대한 인격살인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순덕이가 쓴 글에 라스푸틴을 인용하면서 거기다 등에 칼을 찍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야 세상에 이렇게 비열한 글이 있냐. 나 그분이 인격이 글처럼 비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그 글은 비열의 극치예요. 그리고 그 글에 더욱이 더 비열한 건 뭐냐면 그 저기 어디야 태극기 집회는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틀딱스러웠고 이 촛불 집회는 왜 이렇게 발랄하고 왜 이렇게 창의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써. 지금 사람들이 열불이 나와서 이거 대한민국 시스템 무너지는 거다라고 튀어나온 건데 그걸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조롱이에요. 비열한 인격살인이고. 저 김순덕 씨 당신의 인격이 그 정도로 비열하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글만 비열한 것이었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그 김순덕이가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 그러고서 이제 이쪽 편을 드는 그런 글을 썼어요. 양상훈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양상훈도 이 박근혜 인격살인이나 박근혜 그 저기 인민재판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적 입장 취한 거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듣기로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건 붙지는 않았지만 네, 그 뭐 인격살인이나 인민재판이 뭐 그걸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안 취했다고 한 번도. 취했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거 당연한 거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전 전해 들었다고. 예. 그러면 그런데 요번에 쓴 글이 뭐냐면 문재인과 김정은이 운명 공동체다. 제 식으로 말하면 문재인 김정은이 섞어찌게 됐고 트럼프가 지금 섞어찌게 요리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운명공동체는 우리가 한 3, 4개월 전에 이미 했던 얘기. 우리가 저기 제목으로 달아서 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저는 사실 이 조선 동화 요새 이 논조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생쥐 생각이 나. 생쥐가요. 그래서 제 부탁이 뭐냐면 조선의 그 우리 방 회장 이하 여러분, 동아의 김 회장 이하 여러분 제발 생쥐 제대로 된 생쥐다운 생쥐만 해주셔도 전 너무 감사할 것 같아. 맞아. 생쥐는 지진이 나기 전에 알고 튀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한당과 같은 야당, 또 그리고 수많은 내노라 하는 지식인들 생쥐가 되세요, 제발. 지금 생쥐보다도 못한 존재야. 지금 거대한 지진이 오고 있는데 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튀지 못하고서 미국이 요리하고 있는 문재인, 김정은 운명공동체 섞어찌개 그 큰 그릇 속에서 같이 들어가서 지금 쥐고기까지 같이 섞어찌개 한다고? 그래서 저기 좀 영악하게 이 세계를 좀 더 읽고 다시 노멀리티로 한국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다 우리가 섭취는 못해도 굉장히 빠르게 냄비건성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영악하게 경제적인 성취를 이룩하고 또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이랬던 걸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비 맞았다 생각하고 다시 공고화하는 작업에 좀 적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이제 우리 조 교수님 같이 인격자는 그러고요. 저는 좀 더 이제 냉소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층, 언론인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 제발 생쥐 같은 존재가 좀 되십시오. 생쥐도 지진이 나면 압니다. 미리 튑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이 나도 건물을 잘 설계하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지진이 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우리 많이 허물어졌죠. 허물어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둥, 기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죠. 충분히 나는 그 상황이 되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문재인, 김정은 섞어찌개를 지금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열심히 불을 떼서 하고 있는데 전 사실 섞어찌개가 완성돼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음식이니까 귀중하니까 섞어찌개가 그래도 완성이 되면 제가 아끼는 개한테 줄 수 있을지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